실제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싶다면요. 이걸 완전히 복제시켜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론과 행동은 반드시 하다 보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복제가 잘 되려면요, 자꾸 질문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항상 이덕우 총단장님은요, 이걸 물어보세요. 파트너분들한테.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세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들은 내용이에요. 들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요. 사람이 생각, 문화, 성격, 환경 다 달라서요. 정말 신기하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답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엊그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는 센터가 있는데 매일 똑같은 걸 그렇게 몇 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답변을 못했을까? 라고 했는데 저도 과거에 저를 생각해 보니까 총단장님이 저한테 이걸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아 설마 이게 답이겠어? 이러면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니까 자꾸 틀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유튜브와 오프라인을 같이 하죠. 왜 같이 하냐? 우리는 반드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성공하려면 성공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모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직 그 자세가 안 되면요. 성공자를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분도 너무 바빠요. 성공자분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와 같이 일하는 직계 스폰서와 많이 대화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조금 와전이 되거나 그분도 뭐 이용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아직 네트워크에 내공이 없어서 잘못된 방향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사가 되기 전에 뭘 먼저 하죠? 의사들도? 인턴 시절이 있잖아요. 인턴들이 의사들이 막 수술을 해. 그 의사들이 가르쳐주면서 옆에서 막 적으면서 배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다 보니 아 진짜 성공자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못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 도대체 애터의 비전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행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나의 때가 오는데 보통은 다 도중 하차하시죠. 왜? 하다 보니 안 되더라.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유튜브를 통해서 내 경험담과 내가 성공자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거를 빨리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시켜줘야겠다. 왜? 저는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우리 애터미가. 그럼 저는 글로벌의 이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앞으로 이제 70개국이 더 들어올 텐데 제가 그 몸은 하나인데 70개국 분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을 아 어떻게 공유를 시켜서 빨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온라인이었어요. 그게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제 내공을 그래서 제 경험담을 올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거를 내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꾸준히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올리고 아 나중에 성공해서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때 시절이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때그때 물어보면 생각은 나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제가 쫙 올려놓으면 제가 지금 보니까 애터미의 영상만 거의 5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경험들이 이제 많이 쌓이겠어요. 데이터가 무지 많겠죠. 근데 이동우 총단장님은 네트워크가 30년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더 많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미팅, 만남에서 만남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조직이 커지다 보면 그 복제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총도 쓸 줄 알고 칼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화살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패도 쓸 줄 알고. 왜? 저는 아이돌 때를 보면서 아이돌이 예전에 이미자 선생님 때는 노래만 잘해도 잘했던 시절이었었는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언어도 되죠, 돈도 많죠, 얼굴도 이쁘죠, 춤도 잘 추죠, 노래, 춤 다 잘해요, 이제는. 점점, 점점 진화가 됐다고요.
그러면 애터미에서도요,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능력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플러스 요인, 점점 잘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은 더 빨리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난 안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모든 지금의 저의 생활을 쭉 보면 다 감사한 게 뭐냐면, 야,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돌은 기본 막 3명, 5명, 뭐 10명 이렇게도 막 소녀시대 뭐 요즘은 아이브, 뉴진스 이런 거 보세요. 그 아이돌은 5명 이상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여기를 상업성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사람들이 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얼굴 이쁜 애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 솔로가 다 완벽하면 다행인데 아이돌을 만드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얘가 얼굴이 너무 예뻐. 기럭지도 너무 좋아. 비주얼도 돼. 근데 뭐가 안 돼요? 노래가 안 돼. 그래가지고 노래 잘하는 애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쭉 오디션을 봐서 또 노래 잘하는 애가 딱 나왔어. 노래 잘하는 애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비주얼이 안 돼요. 세상은 진짜 공평하다니까요. 아이돌을 보시면요. 노래 잘하는 그 메인 보컬들을 보면요. 얼굴이 제일 못생겼어요. 구강 구조가 이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야지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최국장처럼 말도 잘하고 싶다. 막, 그렇죠. 근데 내가 그 타고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치만, 그러면 내가 안 되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고, 그 단점을 계속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치만 타고난 사람만큼은 안 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도 보완하면서 맞춰가면요. 그게 팀워크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배움을 이 애터미에서 접목을 잘 시킬 수 있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또 저의 그 삶을 통해서 내공이 생긴 거죠. 이게 스킬이에요, 스킬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을 이 애터미 안에서 쓰는 거는 여러분의 노하우와 스킬이라고요. 근데 그 스킬을 다 똑같이 복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총단장님은요, 항상 뭘 가르치시냐? 겸손해라. 그리고 본인의 능력 1%. 능력 없어도 된다. 왜? 애터미가 보상 플랜.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부터 여러분들이 기본 원칙, 애터미에 갖고 있는 그 기본기부터 탄탄해야지 그 다음에 스킬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이덕우 총단장님도 이렇게 상담을 요즘에 이렇게 파트너분들한테 해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뜨고 있는 실무자분들 있죠? 판매사, 오토 판매사 이상, 팀장급 이상 분들 상담 질문을 보면 그 자꾸 스킬 요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원칙이 탄탄하게 기본 복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스킬, 노하우를 이제 조금씩 복제시키면서 이제 경험담을 토대로 그 사람도 스스로가 성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노래 나는 음치인데 제가 가수예요. 여러분 노래 이렇게 완벽하게 해오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스폰서는요.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애터미를 잘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리더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고수는 내 색깔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고요. 연예인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제2의 송혜교야. 제2의 김태희야.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조금 이슈는 되지만, 그 사람의 그 희소 가치는 있나요? 그냥 그 인식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개성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개성을 다 살리면서 빨주, 노초, 파남,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애터미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색깔을 맞추면요. 그거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 왜? 나는 빨강색을 좋아해요. 내가 빨강색을 좋아해서 다 빨강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파란색과 노란색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단장님의 깊은 내공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색깔은 무슨 색이라 그러죠? 무슨 색일까요? 맞아요. 제가 입고 있는 색, 까만색이 된다. 왜? 손이 씩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마저 하시네. 속이 아주 시커멓게 장을 타요. 왜? 나랑 색깔이 너무 환경, 문화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맘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에는요. 상대방을 맞출 수 있는 내공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너무 맞추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됐냐? 그 사람이 너무 또 파트너가 너무 잘난 줄 알고 또 착각이 돼갖고요. 또 이게 배가 또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 원칙 탄탄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만나면요, 이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초보자분들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뭐부터 가르쳐야지? 라는 고민이 되시잖아요. 자, 첫 번째.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부터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답을 얘기해주지 말고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하나 잡아주세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유튜브에서는요, 정답을 가르쳐 줄 거예요. 왜? 핵심이 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상대방이 아, 그래서 정답이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원하는 그 맥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빨리 잡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이 좋고 싸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신 얘기죠? 그러면 왜 떨림이 없냐, 여러분? 막, 아, 왜 내 밑에 파트너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이고 막 미쳐있는 파트너가 안 나와요? 그거는 뭐냐? 내가 이거를요, 머리로만 알아들었어. 자, 여러분. 아, 첫 번째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 두 번째 제품이 좋고 싸다 했을 때 여러분 뭐 떨리시나요? 안 떨리시죠? 그거는 이론으로만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아무 강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스킬이 뭐냐? 나의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의 노하우, 내공. 여러분, 이론으로 가서 이게 왜 감동이 와닿지 않냐면요. 내 경험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총단장님이 왜 잘 되냐면요. 총단장님은 이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내 파트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셋이나 있다. 그 사람 밑에 이제 부자가 나왔고 그러면서 크라운 마스터 같아서 양쪽에 좌측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나왔고 우측에는 노정구가 나서 양쪽에서 그냥 양쪽 크라운이 나오니까 본인은 밀려서 크라운이 됐다. 그거를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와닿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론으로만 달달달달달 외우니까 파트너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킬, 데이터, 경험이 나와야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왜 사람들이 막 점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거에 떨림이 있거든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비전이다. 우리 엄마는 부업으로 했는데 양쪽에 전업자가 나왔고 우리 엄마는 그지였는데 양쪽에 부자가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나보다 나은다, 성공 못한 기적이다가 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런 사례가 있나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없거든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었구나. 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내 스킬이 없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이거를 가르쳐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과 행동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성공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담의 능력이 생기면서 내 조직이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이론을 해도요. 머리 공부라고 하고 아, 내 말을 머리로만 알아들었구나.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이성현 박사님이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1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거 이론 다 안다니까요. 이론이 다 안 되는데, 다 아는데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차이가 뭐다? 내공의 그 나의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데 진입비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주문도 안 하잖아.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 나만 하잖아. 이렇게가 자꾸 되었을 때 데이터가 없는 거. 내가 뭔가 얘기해줄 상당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엄청 깨지면서 내가 계속 내공을 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제품이 좋고 싸서 뭐가 일어난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아우, 이거 애템 너무 싸구려요. 나는 정말 좋고 그냥 비싼 거가 좋아요. 뭐 이런 분들 있죠. 그쵸. 명품도 비싸잖아요. 비싼 거는 뭐 비싼 값어치를 한다. 다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도 생각을 사오고 저는 모든 걸 비즈니스로 봤을 때 진짜 이제 그 다양한 부자들이 많죠. 근데 우리 부자가 많아요? 서민이 많아요? 서민이 많죠. 그러면 서민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튼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가 제품은요, 희소 가치는 있지만 그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소비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박한계 회장이 그때 누구였더라? 최낙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기가 이렇게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매장에 갔는데 벤츠 매장인가 가셨대요. 근데 그 직원이 막 화려하게 설명을 하더래. 근데 이제 본인의 사업은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치약 팝니다. 칫솔 팝니다. 근데 우리 애텀이 얼마요? 3,000원.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아니, 싸구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을 박리담의식으로 소비자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탄탄한 소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파는 거는 아주 싼 걸 팔아도 좋은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싸구려 파는 거 아니야?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컨셉이 뭐예요? 좋고 싼 게 아니라 좋은데 싼 거잖아요. 대중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당당히 하셔라 이거예요.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을 파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 했더니가 아니야. 이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가구를 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가구도 어땠어요? 아주 크게 만들어서 막 물려주기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이케아 회사 아시나요? 여러분? 미국 회사? 이케아가 왜 잘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성비 좋게 만든 거예요. 정말 그냥 좋은데 막 이렇게 좀 디자인도 예쁘면서 가성비가 괜찮아. 나 이 정도면 예쁘게 자주자주 바꾸고 싶어. 왜 여자들 이렇게 자꾸 분위기 바꾸고 싶잖아요, 매년. 근데 가구가 비싸면 자주자주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중 퀄리티로 간 거예요. 제품은 좋은데 싸게. 애터미도 이런 가성비를 좋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 진짜 좋다. 원가를 봤더니 와, 원가가 47%야? 야, 대박이네.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떨림이 있으신 상태여야지 내가 먼저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쳐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 있습니다. 왜 내 스폰서는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내 파트너는 이제 파트너들이 생기잖아요. 내 파트너는 왜 이렇게 알아서 안 움직이죠? 내 파트너 좀 알아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스폰서한테 의존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파트너를 불만을 갖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 했나? 근데 보통 내 자신 잘 모르거든요. 나는 안 했어요라고 하는데 이케아는 스웨덴이래요. 역시 정혜희 팀장님이 외국물을 먹어가지고 정확히 아시네.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스웨덴 얘기에서 까먹었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트너가요. 알아서 했으면 좋겠죠.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스폰서한테 계속 요구사항을 갖고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거울 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조카나 이렇게 보면
그 말투나 막 이렇게 어린애들 보세요. 저 할머니한테 키웠던 애들은 말투가 어때요? 할머니 말투가 나오죠. 아이고 그랬어요? 막 이러잖아요. 할머니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뭔가 불만을 갖거나 뭔가 짜증이 있거나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습관적으로 뭔가 계속 불만을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사업이 잘하고 있나가 궁금하시죠? 제일 좋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 파트너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 보세요. 저는요, 항상 총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도호 총단장이 오토 임페리얼 마스터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도호 총단장님이 너무 성공을 하시고 이제 공헌하는 삶을 하시잖아요. 재능 기부를 하시잖아요.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그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이제 교육 재능 기부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요번에 사고 나셨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여러분 제발 좀 쉬세요라는 말이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단장이 얼마나 열심히 했었으면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제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거기는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직은 거기 조직 클럽 멀었으니까 오지 마세요. 저는 그분이 바쁘신 데까지 거기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거기 막 저기 해서 다쳐 혹시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연세가 있잖아요. 나는 내 정신은 젊어도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또 헬스장에서 불 끄시다가 이게 박아가지고 여기 찢어지셨잖아요. 그게 젊었었으면 눈이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딱 잘 보였겠죠. 근데 이제 뭐 생각이 문이 열어놓고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나이는 못 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발 좀 쉬세요라고 했는데 쉬는 거는 죽어서도 평생 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자꾸 제가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열심히 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고 저한테 너 열심히 해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도 저한테 열심히 하라는 소리 한 적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냐? 복제는요, 가르치지 마셔라. 왜? 가르치지 않아도요, 내가 나를 뻔을 보여주면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국장님 말투가 완전 이도호 총단장이랑 말투가 너무 똑같아요. 이도호 총단장님 말투네 완전 막 이렇게 돼요. 얼마나 많이 듣고 얘기를 했었으면 그 말투까지 나왔냐 이거예요. 그 본이 복제가 되면 내 파트너도 그 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뻔을 보여주셔라. 가르치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본은 뭐예요? A코어 체크리스트죠. 그러면 A코어 체크리스트를 내가 하면서 그럼 내가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같이 재심 합력을 전 세계에 공유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 저는 뭐였었냐면 사진 올리기였던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 뭐 하셨어요? 검사밖에 갖고 오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뭔가를 가르치려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막 타치하는 거. 왜냐면요. 모든 사람은요. 때가 있고 내 환경,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알아듣는 것도 다르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뭐라 그랬죠?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 막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놓쳤어, 진도를. 진도를 놓쳐가지고 놓쳤으니까 다른 공부해야겠다 했더니 선생님한테 혼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진도를 똑같이 뺄 수가 없어요. 진도를 똑같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 능력 다 재능이 달라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계속 보여주면서 그게 저는 1차 회사가 하는 일이 있고 사업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건 회사가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회사가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멤버십은 회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장 맨날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 쉽다. 싸고 좋아. 알아봐. 가보자.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뭘 하고 있다?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입으로 해가지고 요 사람을 매출을 올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텀에서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 왜? 직급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절받고 막 자꾸 필드에서 현장에서 초보자 만나기 싫거든. 왜? 알아듣는 사람끼리 딱 해갖고 요 사람 조금 가르쳐가지고 하면 편하거든요. 저도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우 총단장님은요, 지금도 임페리얼 마스터인데요, 항상 초보자한테 있어요. 초보자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초보자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사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거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절을 덜 받는 노하우를 찾으면서 내공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파트너분들이 국장님이 한 줄을 끝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 사업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었다면 지금 더 많은 파트너를 더 육성을 시켜야 되고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더 현장을 더 많이 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컨닝이에요. 컨닝. 컨닝을 해서 어떤 컨닝?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분을 컨닝해라. 내가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요. 위에 스폰서들이 많죠. 근데 저는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나랑 맞는 스폰서가 있는데 그 사람만 가지고 그 사람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위에 그냥 달려만 있는 스폰서도요. 반드시 나한테 도움을 받는 날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성장이 되면 될수록 그 때가 와요. 그래서 저는 와, 우리 애터미가 진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왜 감사함과 떨림이 생기냐면요. 저는 이덕우 총단장이 임페리얼 마스터 분은 전 딱 한 분이랑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의 에이미 사장님은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동철 임페리얼 마스터분, 그리고 제가 또 다 연결을 시켜줬지. 그랬더니, 김영수 크라운 마스터님, 제가 석세스에서 김영수 단장님도 만나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요즘에 막, 뉴질랜드 대박 났어요. 막, 알아요. 축하드려요. 에이미한테 맨날 문자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김용수 사장한테 맨날 문자 안 하고 가끔 제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선생님이니까 공무원 같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할 때 제가 전화 드리는데 매일 와, 매일 와. 이게 바로 자기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에이미 사장님 저한테 그러죠. 국장님 한 줄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완전 나를 복제했네. 얼마나 감사해. 제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구나. 감사함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도 가식이라더라도 스폰서님 한 줄 끝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도 예전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위에 스폰서들이 다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아빠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도 직급도 없었는데 이 여자들을 보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저는 아빠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이정희 국장님이나 곽상미 본부장한테 한 줄은 그냥 알아서 저희가 끝내드릴 테니까 한 줄만 하시라고. 그거를 제가 항상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분위기가 항상 그렇게 분위기가 우리는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탄탄한 시스템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먼저 하고 열심히 하면요. 스폰서분이요. 도와주지 말라 그래도 붙어요. 제가 진짜 총장님 제발 좀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약속해가지고 올 거라고. 김치찌개 먹으러 약속했다고. 이러면서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국장이 나 오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때?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트너를 만나면 나는 이제 졸업을 했잖아. 그래서 네 그러면 만남이 자체가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 팀들은 힐링이 돼서 그냥 내가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감사하니까 그 사람들 밑에 파트너분들도 어때요? 사랑이 넘치니까요.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박완기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 잘 살며 그리고 집, 차, 돈, 공헌하는 삶 그거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가 다 연결돼서 뭐가 있다 그래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애터미가 잘 되는 조직의 색깔은요. 열정이 있는 거? 그거는 사랑이 있어야 열정이 있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비즈니스로 만났다? 그 열정? 언젠간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수단이 돈으로만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밑에 아무리 직급자여도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박완기 회장님이 뭐라 그러죠? 젖소 철학이라 그러죠. 젖소 철학 뭐예요? 젖소 애기 철학 죄송해요. 애기 철학 뭐예요? 젖소처럼 그냥 목적으로 우유를 짜기 위한 게 아니라 애기 자체 그 자체만으로 그냥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젖소 철학이 아닌 애기 철학입니다. 그걸 가슴 깊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자꾸 성공하면 파트너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 비결이 뭐예요? 성공 비결이 뭐예요? 자꾸 비결 물어보시거든요. 비결이 없어요. 그냥 헬렐레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냥 많이 사랑을 주시고요. 응원을 해주시고요. 인정을 해주시고요. 감사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가 뭐죠? 당연해진 거예요. 내 스폰서가 도와주는 거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스폰서 이렇게 해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게 공과 사가 되면서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업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길게 봤을 때는요. 언젠가 거기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 조직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해피엔딩. 우리 너무 만남이 즐거워.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제 그 모임이 모든 미팅이 뭐냐면 우리는 만남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만남이 즐거워야 된다. 그냥 모이면 나 스폰서님 보고 싶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수다 떨면서 사업되는 게 애텀인데요, 여러분? 우리 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우리는 말을 줄이고 그 사람이랑 그냥 잘 만남이 즐거워서 우리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듣고 그리고 또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또 즐기면서 야 너도 가봐! 이렇게 되면 사업은요 그냥 자동으로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모이죠. 그러면 확실히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고요. 조금 주춤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모였을 때 그 잘 되는 사람은 막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막 잘 안 된 사람은 비판하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한 사람 좀 처져 있는 사람한테도 스피치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또 말도 시켜주면서 그걸 같이 어울리게 하면요. 그게 능력자와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같이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요, 여러분 사업의 사자도 몰랐다니까요. 저 얼마나 반팽이었는데요. 그냥 아주 회장님이 시키는 강의대로 그냥 했어요. 회장님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장 공부하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 똑똑하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성공하시거나 막 돈을 많이 부시 사업하신 분들은요. 야, 저 말을 그대로 믿은 거야? 이거 닭대가리 아니야? 닭대가리? 막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 또한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경험을 다 가지셔라. 그게 다 헛세월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 원칙을 알았으면 스킬이 뭐예요? Driving this fire of you. 그게 스킬이에요. 근데 내가 나보고 자꾸 스킬부터 먼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스킬. 그러면 나는 그 마음가짐이 됐어 라고 가정을 하고 일의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우 계보도는 어떻게 재야 돼요? 어떻게 달아야 돼요? 라는 분들 있죠? 이제 가족은 가족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연결해서 다는데, 이 좌우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요? 그거는 내 마음의 저울을 재세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송단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저울로 이쪽이 조금 좌측이 더 약한 것 같아. 그럼 좌측을 붙이시면 되고요. 내 우측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우측으로 붙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파일업이 안 되고 아무도 안 하죠. 맞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총단장님의 핵심이 있어요.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만 물고 A만 공유 됐죠. A만 물고 늘어져가지고 네가 해봐라 뭐 해봐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나는 나만 꾸준히 하면서 그 사람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신제품이 나올 때, 그리고 뭐 좋은 강의가 있을 때 툭툭 메시지나 전화 안부나 그리고 가끔 만나면서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것만 툭툭 던지면서 신뢰 쌓기를 하세요. 자꾸 강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막 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다단계 안 한다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쭉쭉쭉쭉 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이제 내공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 좌우에 여기 내 밑에 이제 잘 옴팽이가 나와요. 이걸 알아듣고 열정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요 두 사람의 이제 좌우가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좌우를 열심히 또 만나면서 같이 또 뛰는 거예요. 함께. 함께 뛰면서 이 사람 내 파트너 돈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둘둘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둘둘을 하려면 머리가 복잡하니 하나하나부터 먼저 집중을 해라. 왜? 하나하나를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가 나오면 나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노하우, 스킬이 또 필요한데요. 내 파트너의 관리 방법 있죠. 보통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 못하니까 스폰서한테 알아서 토스해서 맡겨야지. 여러분, 스폰서도요, 내 파트너를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열정에 따라 그 집중을 하지, 탁 넘기고 나는 그냥 알아서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요, 스폰서들도요, 그 집중도가 조금 흐려질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친척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르신이신 거예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제 뉴질랜드에서 비전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사업 설명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얘기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국장이 오시니까 이날 오시니까 사업 설명 들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거절을 받았을 거거든.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모일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 시간 좀 미뤄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좀 시간 되실 때,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또 기회를 잡자고요. 이러면서 말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연결해줬던 스폰서가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확인 사살. 또 우리 스폰서랑 연결될 때까지 잘 만났나? 미팅은 잡았나? 그거를 또 확인 사살을 그 어머니한테 또 한 거예요. 그 중간에 파트너가. 연결시켜준 파트너가. 그 사람이 연결시켜준 파트너가 그냥 나 몰라라 했었으면요. 그게 흐지부지 끝났을 텐데 그 어머니가 그 편한 소개한 사람한테는 진솔하게 얘기를 하겠죠. 야, 한국에서는 만만치가 않다. 이 다단계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뭔가를 전달을 했겠죠. 저는 이제 알지도 모르니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죠. 근데 중간에 소개한 사람한테는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역할을 있는 스폰서가 요거 사람이 어떻게 됐냐?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 거예요. 왜? 저는 그분이랑 소통을 잘 하니까. 저는 이유진 사장님이랑 소통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진 사장님이 국장님, 뉴질랜드랑 다르게 한국은 정말 거절이 심한가 봐요. 막 이렇게 되다 보니 한 번만 그냥 사람이 없어도 우리 여기 어머니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가 됐으니까 저는 어때요? 저는 원래 시간을 뺀 거예요. 그분한테 만나려고. 당연히 전 만나죠. 그래서 만난다고. 이렇게 되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저 때문에 만나러 오는 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폰서와 연결을 해줬을 때 내 소개자는요. 확인 사살을 스폰서가 뭐 했나 확인 사살을 꼭 하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같이 그게 바로 재심 합력이에요. 그게 후속 관리고요. 그래서 그게 만남이 됐을 때 또 딱 만났을 때 스폰서도 이 사람의 정확히 인지가 되면서 또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냥 스폰서한테 딱 연결시켜줬다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잘 만났나? 스폰서는 언제 약속을 잡았나? 그리고 또 끝나고도 어땠어? 라고 왜? 스폰서에 대한 그 파트너들의 또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궁금한데 어려워서 말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자가 어땠어? 괜찮았어? 불편한 거 없었어? 뭐 해결 잘했어? 이런 식으로 또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또 상담을 스폰서와 또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요, 상담을 잘한다. 상담을 안 하면요, 아유, 스폰서님 바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하지면요, 절대 사업이 안 돼요. 왜? 내가 어떻게 네트워크 사업을 알아요? 그쵸?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청자자님이? 스폰서 배려할 시간에, 그, 본인 생존이잖아요, 이것도. 스폰서가 알아서 저기 할 테니까 그거는 스폰서의 걱정보다 본인 걱정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걱정이나 잘하세요. 스폰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스폰서님 바빠가지고 괜히 전화하면 그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청단에 항상 뜨뜻미지근한 거 싫다 그러시거든요. 열정, 에너지. 그냥 총단장님 뭐 이렇게 열정 넘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열정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감사함도 생기고 배우려는 그 의지인 거잖아요. 들을 준비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세월에 배워요? 상담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그걸 빨리빨리 이제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빨랐던 이유는요. 자상담을 합니다. 처음에 개보도의 방향을 처음에 헷갈려 해가지고 되게 헷갈려서 막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그게 한 3개월 딱 지나니까요. 알아서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딱딱딱 했을 때 제 생각을 벌써 다 알고 있다.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스폰서와 파트너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돼요. 딱 눈빛만 봐도 아, 제 컨디션 안 좋다. 아, 눈빛만 봐도 아, 제 지금 컨디션 좋다. 사업 잘 되고 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상담과 대화를 많이 소통을 하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스폰서분들도 그러면 위에 있는 스폰서들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계속 열정적이게 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세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 우산 씌우지 마세요. 청년에 맨날 우산 씌우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몸이 한계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요령은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가 있는 쪽으로 자꾸 뭉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폰서도 이제 해외 나가고 막 점점 바빠져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그 중간 리더 역할자분들이 같이 파트너를 동행해줬을 때 스폰서들이 동행해줬을 때 그때 배우고 그거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속도가 안 나냐면요. 스폰서가 딱 붙었을 때 그거를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끗 차이예요. 배울 생각이 아니라 스폰서한테 맡기고 있다 이거예요. 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안 나고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아 스폰서는 저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인턴처럼 하시라고요. 아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나도 써먹어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명단 작성할 때 거절받을 만만한 사람한테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축적이 되면 내 사업은 폭발됩니다.